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어느새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터진 이 한일 사태로 우리 산업 곳곳에는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100일째라면서 이런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더라도 화가 날 판국에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였죠. 이전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겁니다. 표몰이를 위한 반일 선동과 반일 외교 행보, 북한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우호적으로 나가는 대신 일본에게는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스탠스로 나갔죠. 그 절정은 정권이 꽉 쥐고 있는 대법원이 내렸던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었습니다. 1965년 다 정리된 문제를 이제 와서 일본 민간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한국 당국이 일본 민간기업의 자산까지 압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 SK는 비상경영 상황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업 오너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우회 수입 통로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멀쩡하게 장사하던 우리 기업들이 왜 이런 난리를 겪어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잘 나가는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맨날 괴롭히고 압박하고 북한 관련 돈이나 뜯어내고 심지어는 이렇게 외교 참사까지 일으켜서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피해가 적다면서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자화자찬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분명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이 수출 규제가 이후 여러 산업으로 확대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었죠. 반도체 소재 부품에 이어서 공작기계, 탄소섬유, 첨단 소재 등이 2차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측되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산업군으로 전방위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일본의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었죠.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 가능했고 그래서 해외 자본이 죄다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본 정부는 개별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주로 더 늘리질 않았습니다. 자율준수 기업에 한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CP 제도도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일본이 우리 예상만큼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경고장만 던진 셈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옵션들이 아직 있으니까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일본은 우리 경제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중한 외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방국을 잃는 건 당연히 손해죠. 물론 지금 한일 갈등 상황이 본인들 총선에 유리하다며 표 계산을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은 게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우리 정부는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도쿄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방사능 때문에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도쿄올림픽입니다. 여기에 나가겠다는데 또 북한이랑 같이 나가겠답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 챙기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지경이에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출전 방안을 추진했고 이게 일본 측에 대한 유화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일왕 생일 축하식에 갔다가 아직까지도 친일파니 나베니 하면서 욕을 먹는데 이낙연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애시당초 정치인이 이웃국가 왕족 생일 축하식에 갔다고 또 즉위식에 갔다고 그걸 붙잡고 욕하고 있는 게 그게 미개한 거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파기가 얼마나 철없고 또 근시안적인 대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답시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었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정보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와 초계기, 첨단 레이더 등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고급 정보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재원 등을 파악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 측이 정보 공유를 요청해오는 한국 측 연락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민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부처는 이런 식으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무책임하고 가볍고 감정적이었던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민간 차원의 반일운동도 이미 오래전부터 소강 상태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 온라인 게시글은 기존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수준이면 이 전국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사람들만 계속 관련 게시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일 사태가 민주당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쓰면서 표계산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유니클로 같은 일본 브랜드 상점의 손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종종 보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재고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네요. 반일운동으로 일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유니클로는 15주년 감사 세일 행사 등으로 회복 중인데요. 세일 행사 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 맥주, 담배, 식자재 등의 매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유행 직후 절반 이상 급감했던 매출이 그래도 지금은 전년 대비 70% 수준까지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소강 상태로 접어든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만큼 장사나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시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일본 사태 100일.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 후진국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한일 사태 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얄팍한 표파리 전략과 아마추어적인 외교가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사고를 쳤는데 이에 대해서 수습하기는커녕 전쟁이 났다는 둥 죽창운운하면서 유화적인 수준의 반일 선동으로 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외교 능력 수준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착해군이 친일판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했죠. 책임조차 그런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대대적인 범국가적 반일운동입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국정과 외교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했고 모두가 앞뒤 없이 반일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들, 일본 브랜드의 주주인 우리 회사들, 일본 관련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 이 민생이 힘들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심각한 적자 위기를 겪었고 몇몇 여행사들은 파산 수준에 이르렀죠. 일본 반일운동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회사들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거나 해고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누군가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당하고 또 당했으면서 매번 이렇게 잊고 넘어가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끌어오르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너무나 쉽게 다시 끌어올라왔기에 그 냄비 근성에 의해서 정치인들에게 손쉽게 이용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